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기 전에 멘델이라는 과학자가 완두로 실험했듯이 유전 연구를 하기 쉬운 생물들을 가지고 먼저 유전 연구를 한 후에 사람에게도 이런 다양한 유전 현상들이 적용이 될까 하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을 먼저 알아볼까요? 자, 먼저 한 세대가 길고 자손의 수가 적습니다. 자녀를 낳는 평균 연령이 30세가 넘습니다. 적어도 30년이 있어야 한 세대를 얻고 3명, 4명까지 밖에 자손을 낳지 않기 때문에 유전 연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유로운 교배가 불가능하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실험실과 같이 임의로 교배할 수 없죠.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 살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립 형질이 뚜렷하지 않고 매우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키를 생각해보면 어느 키가 큰 키고 어느 키가 작은 키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유에서 사람의 유전 연구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 방법으로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계도 조사인데요. 이 가계도 조사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고, 그리고 문제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정 유전 형질을 가진 가족의 가계도를 통하여 유전 원리를 알아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손까지 대대로 이어지는 유전 형질을 추적하거나 그리고 유전자를 추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가계도 조사를 가지고요, 어떤 유전 형질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알아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유전이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 알아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쌍둥이 조사. 쌍둥이에는 일란성 쌍둥이가 있고 이란성 쌍둥이가 있죠. 자, 이 쌍둥이 조사를 통해서 유전과 환경이 형질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통계 조사인데요. 자손의 수가 적으니까 어느 지역이나 집단을 통계 처리하여 유전 형질의 특징과 분포 등을 알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집단 통계 처리를 하여 유전자의 빈도 이런 것들을 연구합니다. 자, 네 번째 최근의 연구 방법은요, DNA와 염색체를 연구합니다. 핵형 분석을 하기도 하죠. DNA에 있는 유전자나 그리고 DNA 염기서열 분석하고요, 유전 현상과 염색체 이상 여부를 알아내는 최근 연구 방법도 있습니다. 가계도 조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가계도에 이용되는 여러 기호를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가계도를 표시할 때 네모로 표시하면 남자이고요, 동그라미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네모와 동그라미를 선으로 이으면 이것은 결혼했다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선을 이어서 내려오게 되면은요, 이것이 자손을 나타내는데요. 왼쪽은 아들이겠죠. 남자니까 오른쪽은 딸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호를 이용해서 가계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선생님이 사람의 유전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개념도로 나타냈는데요. 자, 사람의 유전은요, 결국에 염색체 위에 존재하는 유전자에 의해서 유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염색체 중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동일한 44개의 염색체를 이제 우리가 상염색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 즉 성을 결정하는 성염색체, 이렇게 남자, 여자 모두 4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은요, 남녀의 차이가 없습니다. 남녀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염색체의 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은요,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으로 나뉩니다. 자, 단일인자 유전은요,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고요, 다인자 유전은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상염색체 몇 개만 그려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염색체 위에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경우를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하고요,
하나의 염색체에 두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염색체의 대립 유전자들이 이렇게 관여를 해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다인자 유전이 있습니다.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키라든지 피부색 같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볼 것은 단일 인자 유전 중에서 단일 대립 유전자에 의한 유전이 있고요. 복대립 유전이 있는데, 자,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두 개인 경우를 단일 대립 유전자에 의한 유전이라고 합니다. 대립 유전자가 한 쌍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A, 우열이 뚜렷하겠죠. 라지 A, 스몰 A 이렇게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한 유전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혐알기 유전, 그리고 PTC 미맹 유전, PTC라는 용액의 맛을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 유전, 그리고 귓불 모양 유전 등이 바로 단일 대립 유전자에 의한 유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복대립 유전은 대립 유전자 종류가 3개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ABO식 혈액형 유전이 바로 이 복대립 유전에 해당되는데요. ABO식 혈액형은 염색체의 대립 유전자가 총 3종류입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가 A 혈액형 유전자, 그리고 여기 B 혈액형 유전자일 경우에는 AB형이 표현형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O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A형 표현형을 나타내고, 그리고 B 유전자, B형 유전자, 그리고 O형 유전자 이렇게 오면은 이것은 B형 표현형이 나타납니다. 즉, 이 염색체에 올 수 있는 유전자가 A도 올 수 있고요. 그리고 B도 올 수 있고요. 그리고 O도 올 수 있어요. 총 이렇게 3종류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를 하는 이런 유전을 복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남녀 차이가 있는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이 X염색체에 의한 유전이에요. 반성 유전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정록 생맹 그리고 혈우병 유전이 바로 X염색체에 의한 유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Y염색체에 의한 유전도 있는데요. 이거는 한성 유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왜 그러냐면 Y염색체는 남자밖에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한쪽 성에서만 나타난다 라고 해서 한성 유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로 보게 될 유전은 이 별표친 단일 대립 유전자에 의한 유전, 복대립 유전, 그리고 X염색체에 의한 유전, 반성 유전이죠. 이 3가지 유전 현상을 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유전 파트를 공부하면서 꽤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있지만 반면에 재밌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재밌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꼭 생명과학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안녕!